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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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특별판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자, 어쩌다 살롱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해줬고, 사실 어쩌다 살롱이 있게 해준 박 작가, 박 PD 였는데요. 우리 박재민님 오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재민이고 지금 현재는 용산구에서 이천동 한강노동을 지역구로 해서 구의원 준비를 하고 구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어쩌다 살롱에서는 계속 작가와 PD로 해서 예전 그 에피소드에서 목소리 정도 간혹 나올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출연까지 하게 돼서 네, 신기하고 뜻깊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옛날에 기윤실에서도 저기 기독교 활동가로 활동하신 적도 있고 저희 어쩌다 살롱 같이 함께 하시다가 원래 그때도 녹색당에서 사무처장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도 사무처장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의 어떤 공농장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함께 하게 됐죠. 원래 잘 안 떠는 스타일인데 약간 떠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네. 그 MBC 특집 다큐 2030 선거를 말하다에 출연하셨어요. 네. 좋은 기회가 출연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유권자로서 정치를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2030 세대가 어떤 대선을 원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인데 이번 대선을 보시면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좀 뭐랄까 소회랄까 소감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일단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역대 제일 괴로운 대선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공감을 했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올라온 선택지들이 그렇게만 올라왔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당들이 던져주는 선택지 안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니 그 선택지들이 좀 되게 괴로운 선택지만 남아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의 민주주의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돌아가는 민주주의의 어떤 차이 이런 것도 좀 절감하게 됐고 승자 독식 구조, 한판 승부의 선거 제도만 있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최악과 차악 중에서만 고르세요라고 그렇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87년 이후에 이렇게 선거 제도를 운영한 지 꽤 됐고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면 결선 투표제 하게 되면은 그 국민들의 선택지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악과 차악이 아니라 최선을 고르고 내가 고른 최선이 안 됐을 때 차선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투표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결선 투표제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 어쨌든 해놓고 네. 과반 득표자가 처음에 없으면 상위 1, 2 득표자를 놓고 하는 거여서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많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데 거대 정당들이 이제 받지 않고 있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비용이라든지 뭐 번거롭고 시간의 문제 이런 거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대안도 다 있어요. 선호 투표제라고 해서 한 번에 투표할 때 순위를 매기는 투표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투표 갖고 그 결선 투표제와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도 있으니까 방법은 다 있는데 핑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정당 민주주의의 좀 허점들 그리고 선거제도의 허점이 강하게 분출된 게 이번 선거였던 것 같아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저도 괴로운 대선을 보냈죠. 이 갈라치기가 어디까지 통할 건가 이런 걸 좀 유념 있게 보려고 했었고 소위 말하는 뭐 세대포 이론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세대포 이론이란 말은 되게 예쁘게 포장한 말인 것 같고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냥 성별 갈라치기 이런 전략이 통할 건가.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외국의 대선들 보면은 사실 이런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선거 전략들이 많이 이제 쓰였고 또 성공했고 배워온 거죠. 네. 우리가 머리로는 그걸 되게 무시했지만 감정적으로 거기에 동요해서 성공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잖아요.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실패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는 민족은 갈라치기는 무조건 넘어간다. 말초적인 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초적인 걸 자극하면 당연히 거기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뭐 그렇다고 제가 의식이 뛰어나서 그들에게 어떤 교화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를 좀 내가 뭘 좋아하느냐를 보면 거기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막장 드라마가 그렇게까지 성공하는 나라에서 당연한 전략이었다라고 저는 봐요. 선박은 어떻게 봤어요? 저는 뭐 갈라치기라는 게 뭐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이번에는 세대와 성별 그 과거에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뭐 이거 갈라치기도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라는 걸 좀 재밌게 봤고요. 재밌게 보셨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도 정신승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막 2030 여성들을 주목하라. 사실은 그게 갈라치기의 역효과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갈라치기가 아니라 각성되는 어떤 이걸로 보이는 거. 왜 그럴까? 뭐 이런 거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동안의 갈라치기는 늘 이제 가름 당하는 사람들이 크게 힘을 못 쓰고 이제 배제당한 채로 패배하는 선거를 많이 치렀죠. 근데 이번에는 배제당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결집해서 올라와서 턱밑까지 치고 올라가고 잘하면 어퍼컷까지 날릴 수 있었던 수준까지 된 거가 조금 다른 양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집단들이 언제까지나 균질하게 유지될 건가. 이번에 이재명을 선택했던 20대 다음에 여성들이 또 찍을 거냐, 다음에 또 할 거냐, 또는 20대 남성들이 여전히 이제 보수 정당을 지지할 거냐에 대해서 한 번도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유권자 집단이 생긴 거여서 그게 조금 다른 지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소수 정당에 있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다시 양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로 이렇게 쭉 갈라지는 걸 보면서 좀 소수 정당으로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죠. 현대 정치는 되게 이제 극단화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그렇게 세를 얻을 수 있는 건 이런 이제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볼 수도 있지 않나. 뭐 이제 그게 이제 거대 양당 구도를 이제 하기까지는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어떤 틈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보시나요? 그러게요. 모르겠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늘 같이 가는 것 같이 같아요. 간다.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막 오래 그렇게 민주적 사회주의자 주장을 했지만 주목 못 받다가 갑자기 주목을 받고 경선에서 흥행을 하고 경선에선 패배했지만 자기 공약들을 미국 민주당의 정강 정책으로 밀어넣었고 만약에 그때 힐러리가 당선됐으면 이제 버니 샌더스가 밀었던 정책들이 민주당 정책으로서 이제 미국 전역에 좀 퍼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절망이 같이 간다는 건 버니 샌더스가 경선에서 탈락했고 대선에서 힐러리가 아니라 트럼프가 승리했고 뭐 이런 결국은 것들이 전반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다시 희망을 뒤집어 보자면 그때는 버니 샌더스 혼자였지만 이제 버니 샌더스를 추종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민주적 사회주의자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민주당 내에서 조금씩 미국 민주당 내에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고 지난번 대선에서도 하원에서 조금 더 많은 그 그룹이 당선이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절망과 희망이 같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역주의 균열 얘기하셨는데 지역주의 균열은 전체 투표의 그 양으로 보자면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이 특히나 젊은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배제돼 있었는데 이번에 강한 응집력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희망이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앞에 지금 놓여진 또 결과는 또 되게 절망적이고 뭐 절망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좋아하시지 않나 봅니다. 네, 뭐 저의 네, 지금 민주주의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좀 많이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시작부터 좀 이거 물어보려고 모셨죠. 그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의 이제 첫 행보 중에 하나가 용산구 주민이시죠? 용산구 이천동 한강로 지역구를 하고 있는 그리고 기초의원으로 나오시는데 어쨌든 용산구 주민이면서 또 정치 입문을 하시고자 하는 후보자이신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로 지금 올 것 같아요. 하루하루 지금 더 그렇게 진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일단 용산에 오는 건 어때요? 일단은
너무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용산이지?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진짜 우리 의사가 반영이 안 돼. 지금 뭐, 용산 주민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줄 거면 등기까지 내 말이 내 말이 뭐 아니면 지분을 말도 주든가.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정치 관심 없다, 심지어 혐오스럽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그래서 정치를 한다라는 책을 이렇게 내셨는데 결국 새로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책 제목도 그래서 정치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